안녕하세요. 5월 17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셉은 뭔가요? 오늘 컨셉이요? 네, 딱히 큰 컨셉은 없고 네. 시장이 조금 약간 변동성이 커서 네. 조금 일단 저부터 조금 안정감을 갖고 안정감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근데 변동성이 컸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미증시는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네. 미증시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그 미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변동성이 크다가 이제 금요일 날에 조금 저가 매수세가 이제 목요일부터 들어오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시장이 상승할 때는 뭐 이렇게 상승하는 거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면서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네. 일단 주간 지수로 보면 사실 주봉으로 보면은 하락폭을 전부 돌리지 못하고 주간으로는 하락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다우 지수 주봉이고요. 주봉 한 1.14%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아래 거를 좀 길게 달긴 했지만 어쨌든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거를 좀 달긴 했지만 조금 이제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내려오다가 좀 저가 매수세가 붙는 전형적인 그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끝났거든요. 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빅스 지수가 조금 큰 폭으로 좀 변동성이 좀 나왔었고 이제 다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빅스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쨌든 뭐 시장은 좀 빅스 지수는 좀 이렇게 하향 추세를 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그렇게 뭐 추세를 돌리는 듯한 어떤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유럽 쪽의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아시아 증시가 대만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또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일본 증시도 한 1% 정도의 하락을 했는데 일단 보시면은 대만 지수가 지금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조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모양. 일단 저점은 지켜주긴 했거든요. 저점은 지켜주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하락 추세 속에 계속 좀 진행형으로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대만 지수는 요즘에 유난히 크게 타격을 받네요. 네네네네. 이유가 뭘까요? 기술주들이 많아서 그럴까요? 일단 반도체 TSMC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TSMC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IT 주식들이 많다 보니까 좀 기술주, 반도체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신흥국 증시 중에 베트남 증시가 좀 괜찮았었는데 베트남 증시도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중국 증시가 조금 약간 흐름이 좀 괜찮아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일단 금요일 날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산업 생산도 좀 약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어떤 그런 지표의 부진이 오히려 좀 경기 과열에 대한 좀 우려를 좀 완화시키면서 주식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배드뉴스가 좀 굿뉴스가 되는 결과적으로 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굿뉴스가 또 배드뉴스가 되고 지금 일단 시장은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일단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그 하락의 이유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경기 과열 이런 쪽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저가 매수와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우려가 완화되면서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하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일단은 그걸 반대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 지표가 좋아진다. 주식은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아지고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근데 그런 지표들이 다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시장이 좀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금 이제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지표로 인해서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시장이 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좀 약간 불안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미증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미증시 변동성이 너무 컸다. 주말에 큰 상승이 나왔지만 주간 지수로 봤을 때는 하락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부진한 소매 판매 지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좀 불안한 점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시아 국줄 중에서 대만 지수가 3% 가까이 급락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어요. 그럼요, 전문가님. 이렇게 네. 시장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쟁점,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난주에 나올 때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파월이나 뭐 옐런이나 그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는 이제 좀 일시적인 거다라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었고요. 네. 일단 그에 따른 지표들을 봤을 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일단은 인플레는 좀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확률이 많아요. 그 인플레 이제 그 전에 인플레의 어떤 그런 우려를 좀 촉발시켰던 게 그 이제 뭐 물가지수라든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저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그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발표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물가의 일시적인 상승을 좀 불러오지 않았나. 일단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그 작년 대비 이제 그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 3월, 4월이 이제 코로나가 한참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막 셧다운되고 굉장히 안 좋았을 때고 또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이제 원유인데 원유 가격이 막 마이너스 들어가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원유가 막 자고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36달러를 찍고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원유 가격은 60달러 수준에 와 있는데 그 작년 대비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쳤을 때 뭐 20달러, 10몇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런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지수는 높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좀 이렇게 돈이 이렇게 풀리면서 그 소비가 이제 갑자기 좀 늘어났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은 작년 3월이나 뭐 올해 3월 비교를 해보면 훨씬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좀 약간 적응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물건을 사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3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아직 대책이 안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실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막 나눠지지 않을 때 그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났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또한 좀 작년에 이제 그 소비가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이제 기업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못 했잖아요. 네. 투자를 많이 못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기업들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투자를 막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공급에 그런 스퀴즈 약간 병목 현상이 좀 나오면서 그 어떤 원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재기해서 좀 계속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 사서 좀 재고로 쌓아놓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면서 물가를 좀 일시적으로 많이 한 번에 조금 끌어올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소매 판매도 지금 현재 좀 안 좋게 나온 것처럼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미국이 돈을 나눠주는 것도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돈을 나눠주거나 이런 건 당연히 없을 테니까. 네.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개인들이 이제 돈을 받아서 소비를 하다가 그렇게 나눠주는 돈들이 이제 없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올라면 일단 고용 지표가 좋아져야 돼요.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아야 뭐 돈을 쓰잖아요.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지난번에 되게 안 좋게 나왔었고 네. 또 이제 그 소매 판매 지수나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뭐 산업 생산 지수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지수가 계속 지표가 나오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될 때마다
그 작년에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점점 나아졌듯이 그런 기저효과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지표들을 봤어도 그때 3월 달에 국채금리가 막 1.7%를 막 넘어갔었잖아요. 네. 네, 지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막 쟁점화돼서 주가가 막 내릴 때도 국채금리 화면에 보시면은 보시겠지만 3월 달에 1.7% 이 정도의 수준을 넘기지 못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뭐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계속적으로 뭐 이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파월이랑 옐런 그 재무장관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네. 파월은 이미 3월 달에 국채금리가 막 움직일 때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생길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장에 계속 암시를 해서 예고를 했었고, 또한 파월도 얼마 전에 그 갑자기 나와서 시장에 하락을 주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한번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네. 이제 그 인플레가 심해지면 뭐 어떤 경기가 과열되면 지금 눈앞에 있는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했을 텐데, 더 크게 하락을 했을 텐데, 일부러 좀 멀리 있는 테이퍼링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이제 그 재무부에서도 그런 인플레가 심해지면은 조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안정감을 주면서 시장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 좀 뭐 레이 달리오나 아니면 뭐 드러컨 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다, 달러 가치가 뭐 안 좋아질 수 있다, 기축통화가 위협이 된다, 막 이런 어떤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달러 흐름은 지금 어떤가요, 전문가님? 달러도 지금 흐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달러가 점점 그 가치가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일단은 달러 인덱스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고, 일단은 조금 시장에서 이제 다른 지표들도 인플레이션 지표들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원유 가격도 좀 안정화된 모습이고요. 일단 금 가격이 좀 슬금슬금 밀고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구리 가격도 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이고, 이제 곡물 가격들도 좀 이제 안정화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막 쟁점화가 된 그 순간이 좀 약간 고점을 다들 이제 상품 가격들이 다 고점을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은 살짝 이제 보합 수준에서 이틀 동안 이렇게 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차익 실현이 아닌가. 일단은 지금 시장의 모습을 보면 조금 약간 인플레이션을 빌미로 해서 좀 그런 어떤 관련된 종목들 좀 차익 실현한 듯한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뭐 앨런 머스크도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비트코인도 크게 움직이고 있고, 뭐 레이 달리오나 뭐 드러커 밀러나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옐런과 파월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시장을 잘 끌고 가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편에서는 또 헤지펀드들이 좀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그런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원자재, 그들도 근데 아마 이제 시장을 보면서 그 파월이나 이제 옐런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알 텐데, 본인들이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인플레이션을 쟁점화하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나 그런 부분들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 맞춰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시장에 그걸 이슈를 만든 다음에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원자재 관련된 그런 어떤 주식들을 조금 미리 좀 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시장에 그거를 좀 얘기를 하고 좀 쟁점화가 되니까 좀 차익 실현하고, 약간 요런 그 순환매 형식으로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도 좀 약간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점, 그리고 또 국채금리 하락으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주간으로 하락했던 미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차익 실현 측면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요. 전문가님, 미진 씨는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기술주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나요? 일단은 지금 좀 눈에 띄는 건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는데 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좀 약간 내려오고 있고요. 월트 디즈니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그 가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는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시장에서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좀 약간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넷플릭스나 이런 어떤 그런 큰 빅테크 기업들 쪽에 있는 자금이 이제 여행이나 그런 어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일어날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업종으로 조금 옮겨가고 있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카니발 그 어떤 이 크루즈 선사죠. 여행 업체인데 좀 네. 카니발 이런 쪽에 반등이 컸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이런 분의 모습이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뭐 항공주하고 여행주의 맞아요. 모습이 좀 괜찮았었는데 일단 그리고 그 조만간에 이제 미국 상원에서 그 반도체 산업에 한 520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는 법안을 뭐 협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좀 약간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하락은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하락은 조금 약간 필요한 과정이긴 했어요. 좀 필요한 과정이었고, 좀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과열되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약간 조정을 주고, 약간 조정의 폭이 좀 빠르고 급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살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구간만 좀 잘 좀 극복을 하면 또 이제 그 올라가다가 좀 그 열기를 좀 식히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어떤 그런 업종들이나 그런 업종을 좀 피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졌어요. 예, 시장이 좀 어려워졌고 약간 그 아이유의 3단 고음처럼 네.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몇 단계인가요? 지금 이제 한 3단계 정도까지 지금 왔거든요. 네. 이제 3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좀 1단계에서 그냥 좀 계속적으로 오르는 장에서 누구나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그 2단계 단계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좀 이제 그 방향을 좀 잘 못 잡으면 계속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좀 어려워지는, 조금 더 레벨이 좀 높아지는 그런 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경제 지표들과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의 방향,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가는 어떤 그런 파월이나 연준의 의도,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이 똑같은 지표가 안 좋아도 올라가고 뭐 안 좋으면 내려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지금 똑같은 어떤 지표들이 책에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어려운 단계, 시장을 좀 해석할 줄 알고 좀 경험이 있어야지 지금 그 시장을 좀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좀 그런 장으로, 좀 어려운 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좀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광섭 전문가가 포스트 코로나 수혜주인 여행,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테이퍼링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 매매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혼자서는 막막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우리 신광섭 전문가와 함께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준 중요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수요일 날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쉬는데, 네. 수요일 날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고요. 그 FOMC 회의록에서 이제 기존에 이제 FOMC 회의를 했을 때 그 각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어떤 그런 게 기록돼 있는 그 회의록인데, 그 회의록에서 이제 지금 시장을 연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음 회의나 이럴
부분에서 이제 그 시장에서 뭐 생각하는 건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뭐 금리는 언제쯤 올릴 수 있을 것 같냐, 뭐 시장을 지금 연준위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런 것들이니까 그 시각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또 이제 금요일 날에 한미정상회의가 있어요. 한미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제 반도체 투자와 그리고 이제 백신 이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한번 불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특이한 게 좀 돌발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죠.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네. 앨런 머스크가 그분은 이제 자꾸 왜 그러실까요? 네, 앨런 머스크가 네. 지금 약간 개인 투자자들을 좀 조련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너무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약간 시장을 시장을 가지고 좀 약간 장난을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장난스럽게 그리고 국민청원까지 이미지가 뜨던데요. 보셨나요, 장관님? 네. 약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가상화폐 시장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차트를 네. 한번 보시면은 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다시 오른쪽 어깨를 찍었으니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좀 합리적인 예측이다.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갈 이유도 내려갈 이유도 없는데 시장은 내려갈 이유에 좀 더 민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을 파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암묵적으로 좀 동의하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제 급락을 했고요. 네. 뭐 장 초반에 급락을 하다가 지금 뭐 테슬라에서 지금 다시 테슬라는 비트코인 팔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팔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조금 이 부분을 저가 매수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여기에 이제 좀 가담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자. 지금 일단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살짝 있을 수는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상을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간다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래량도 좀 떨어지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예전에는 뭐 계속 갈 것이다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좀 무서워하고 있지 않을까. 저조차도 이제 보면서 좀 약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가상화폐 시장도 좀 약간 이렇게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다.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면 그게 증시로 갈지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시장 자체는 조금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어떤 주식 시장에서 지금 차익 실현의 어떤 업종별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더리움도 잘 가고 있다가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지난번 이더리움처럼 약간 하락폭이 좀 제한되면서 지금 뭐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리플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7월 2일 날 약간 소송당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뭐 게임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만약에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빠진다면 지금 그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 앨런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하락에다 불을 지피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또 이제 다른 어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그런 고래들이라고 하죠. 그런 쪽에서 어떤 또 문제가 또 나오거나 하면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 한번 빠지면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약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저가 매수 이런 걸로 너무 욕심부리고 저가 매수의 욕심으로 이렇게 붙기보다는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차후에 나중에 좀 기회를 줄 때나 이럴 때를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좀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매수한다고 너무 이거를 막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나중에 기회를 줄 때 좀 천천히 본다. 안 사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약간 전체적으로 시장을 파악할 때 보조지표로 쓴다라는 측면에서 좀 편안하게 쳐다보시면서 그냥 경험을 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가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미증시 큰 일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20일 목요일 4월 FOMC 회의록 공개와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과 반도체 관련한 이슈도 잘 챙겨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저는 미증시가 좋게 마무리를 했길래 오늘 개장할 때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웬걸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시장이 시작할 때 네. 뭐 상승보다는 좀 약간 상황이 좀 눌릴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미국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게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반영한 게 있어서 아침에 갭으로 뜨고 나서 그다음 이후에 흐름이 좀 눌리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약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문가님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네, 그렇게 저 같은 예상을 하고 주리들은 당연히 상승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이제 경험인데 저도 예전에는 네.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또 이제 같이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이제 뭐 시장이 가담했다가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어떤 뒤통수를 맞은 적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좀 밀려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환율이나 그런 모습이 장이 시작하고 나서 환율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환율이 조금 반등을 하면서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환율이 보이죠. 환율이 지금 조금 한 6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계속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로 이제 담고는 있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전부 이제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막판에 조금 담아주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끝까지 팔았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오후장에는 좀 받아주면서 좀 이제 시장의 지수를 좀 들어올리긴 했거든요.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 수급으로 인해서 뭐 외국인이 팔았다고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차트를 보고 이제 힘의 세기를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내려오면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아직까지도 저가 매수다라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매수하는 어떤 주체는 없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게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없고 지금 크게 특이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그냥 기고 있죠. 옆으로. 네, 옆으로 그냥 기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뭐 내려간다 이렇게 뭐 크게 위험하게 볼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들어놓고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철강주, 뭐 철강주나 그런 어떤 뭐 원자재 관련주, 해운주 이런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철강주 쪽의 하락이 조금 좀 올랐던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많이 나왔고요. 여행주나 아니면 이런 제약주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 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업종 안에서도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은 오르고 약간 그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시장이 오르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올라도 어떤 특정 업종만 오르고 다른 종목은 안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오르거나 하면 아니면 시장이 그냥 뭐 보합으로 있다고 하면 같은 업종에서도 오르는 종목이 있고 안 오르는 종목이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종목별로 또 종목까지 딱 정확하게 이제 업종뿐만 아니라 종목까지 맞춰야 되는 또 그런 상황으로 조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반도체 업종 지원하는 어떤 법안이 발의가 예정에 있다라고 하면서 뭐 월덱스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뭐 원익 QNS 이런 어떤 종목들은 좀 반등이 나왔는데 또 다른 종목들은 또 반등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조정받았던 그런 바이오들 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되는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그런 건 또 올랐는데 또 오늘 막상 이제 모더나 어떤 그런 이슈가 나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크게 눌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바이오 주 안에서도 어떤 건 올라가고 또 어떤 건 내려오고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냥 이제 여행 항공주는 어쨌든 간에 조금 미국 시장에 그런 여행 항공주들이 좀 오르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같이 올라주긴 했지만 자금이 좀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의 상황으로 좀 옮겨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약간 포트를 조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약간 그 모습만 봐서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잡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시장이다. 개인들은 조금 사실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선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뭐 지수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예전처럼 뭐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대세 상승으로 가는 모습이 당장 이렇게 표현되면서 보여지면서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뭐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면 또 따라잡으면 내려오고 또 다른 종목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대만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중국 증시로 올라가고 나라별로도 이제 그렇게 좀 다르게 움직이는 또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냥 주식 시장의 평상시의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시장의 우려, 걱정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들이 좀 시원하게 못 움직이고 갖고 있어도 시원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끝까지 먹기가 좀 힘들고 약간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원자재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한 섹터 안에서도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종목별 이슈로 움직이면서 미증시와 마찬가지로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었다라고 시장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혼자서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하면서 관망하자라는 대응 방법도 주셨으니까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시장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시장 정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미증시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네,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또 이제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네. 또 이제 좀 눈에 띄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고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이런 패턴이 자꾸 배신하는 어떤 패턴들이 많아요. 이렇게 고점을 뚫어놓고 또 따라가면 조정이 나오고 지금 하나투어가 고점을 넘기면서 고점을 뚫고 이제 좀 상승을 크게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모두 투어의 흐름을 보면 모두 투어도 지금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왔고요. 뭐 노랑풍선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인터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여행주로 편입이 되면서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반등권에 있거든요. 그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이 네, 이렇게 고점을 뚫고 그러니까 모두투어,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다른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따라가도 되느냐 그 네. 부분이 이제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쵸. 예전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뭐 삼성증권을 보면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뚫을 것 같은 듯한 모습이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행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 이제 연속되는 어떤 큰 힘이 없으면 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하면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그 종목들을 막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흐름은 계속적으로 괜찮아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고점 영역으로 지금 뭐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고점을 돌파하거나 하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요런 대한항공 같은 패턴은 지금 포스코인터처럼 눌러놓고 지금 이렇게 지금 대한항공이 약간 요런 패턴이거든요. 지금 대한항공 요런 패턴인데 이 흐름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좀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오르면서 갈 것처럼 하다가 또 다시 누르면서 조정이 오면서 여기에서 지금 힘을 모아가는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지금 지수가 치고 가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뚫고 그 업종이 가나보다 또 따라가면 그 업종 또 조정 나오고 또 다른 업종이 조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좀 지루한 형태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포스코 인터인데 지금 대한항공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앞전에 이제 상승이 나오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그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이 패턴을 보면 대한항공도 지금 앞전에 이렇게 올라가고 눌렀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것처럼 했다가 또 누르면서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포스코 인터처럼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고 앞전에 그 하나투어가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패턴이 이게 지금 여기서 또 따라가면 삼성증권처럼 이렇게 여기서 또 누르면서 이렇게 또 조정을 주는 이런 패턴으로 또 끌려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시장이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오름세를 보였고요. 네. 우선주는 8% 급등을 뛰었고요. 네. 또 한진칼이 10%대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네.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한진칼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한진칼은 네. 사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또 이제 골이 깊으니까 또 이제 많이 반등을 나온 건데 그래도 의미는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 그냥 하락 추세에 있고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고 이 종목은 어쨌든 간에 지배구조 이슈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이지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은 대한항공이 최우선주고요. 대한항공이 최우선주고 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보통주보다 좀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통주보다 좀 흐름이 느려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또 그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적으로 시세 왜곡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또 이제 우선주를 계속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고요. 위험하고 많이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일단은 샀다가 또 움직임이 되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오히려 수익을 내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살 수 있냐. 그게 어떤 기술적인 매매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보통주로 가급적 보통주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그 흐름 자체가 그냥 주식의 흐름 자체가 조금 어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조금 약간 기다릴 필요가 있고 약간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늘 사고 나서 내일 바로 오르고 그렇게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긴 호흡으로 보고 좀 천천히 접근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요. 좀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찾을 때까지 조금 약간 기다려주는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여행주와 항공주들 흐름을 하나하나씩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깜짝 실적을 발표한 대한항공 관련주들 중에서는 그냥 대한항공 보통주만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크게 움직인 건 또 바이오 종목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해서 모더나 위탁 생산 관련주들도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죠.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전형적으로 이제 네. 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어떤 이런 형태가 지금 나왔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앞전에서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날 혼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 4% 정도 화이자의 어떤 백신을 뭐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뭐 이제 고점에 이제 그 밴드 상단에다 갖다 놓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날 이게 화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자는 아니어도 화이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 시장에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화이자는 아니고 뭐 노바백스다, 뭐 모더나다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다음 날 또 네. 모더나 이슈가 터졌잖아요. 네, 모더나 어떤 얘기가 주말에 나오면서 근데 모더나 얘기가 나오면서 해서 급등을 할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시장은 그거를 이용해서 또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여기서 죽을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모더나 이슈가 아직까지는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또 조정을 주고 차익 실현의 어떤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오늘 너무 많이 내렸으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또 저가 매수가 붙어서 또 다시 반등하는 어떤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 이 형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안 올라가고 차익 실현이 반대로 나오고 이런 어떤 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이해를 못하면 다시 여기서 손절을 하면 내일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이제 약간 여유를 갖고 그냥 좀 시장을 좀 기다려 보면서 좀 천천히,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제 조금 천천히 사서 수익이 날 때 팔고 이러는 건데 예전처럼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제 뭐 바로바로 움직이고 이런 어떤 형태가 예전보다 조금 많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적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 오히려 이제 이 모더나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 그 콜드체인 관련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이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지금 이 앞전에 시세를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갖기보다는 그냥 대반등의 어떤 영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좀 조심조심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를 다시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이 앞에 정고점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여기와 이 하단과 이 상단,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거다, 이 이슈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진 마시고요. 이게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경험상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이번 상승은 진짜 크게 일어나는 상승은 아닐 것 같고 좀 이 안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오는 어떤 대반등 정도의 영역에서 끝날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종목마다 이것도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전에 크게 오르지 않았었죠.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 이번에 시세를 내는 어떤 형태가 좀 나왔거든요. 서린바이오는 조금 약간 얘기가 다른데 네. 어쨌든 그런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터지면 여러 종목군들이 같이 친구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중에 내비려 두고 한두 개만 올라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종목까지 맞춰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슈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너무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본인 계좌를 보면서 좀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리고 이제 여행주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다 하면 천천히 사서 기다렸다가 좀 오르는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오르고 나서 또 거기서 따라가면 또 조정이 오니까 올라간다고 해도 좀 지켜보고 천천히 매수하고 약간 시장이 좀 천천히 움직이니까 마찬가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대응을 하는 그 시장의 흐름을 발맞춰서 가는 좀 약간 그런 형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오늘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서 급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콜드체인 관련주들 모두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부가 mRNA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이 정부 지원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아이진이라는 종목이 네. 조금 많이 이제 치고 가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후발주로 계속적으로 종목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좀 따라붙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진이 대장주라고 봐야 되나요, 전문가님? 네, 아이진이 제일 먼저 움직였고 네. 앞전에서 좀 크게 눌렀다가 지금 다시 얘기가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의 위탁 생산과 그게 이제 어쨌든 백신 자체가 이제 뭐 RNA 백신이다 보니까 이 RNA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좀 세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진은 오늘 좀 요 정도의 수준에서 좀 이제 좀 그 전부터 미리 오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상승을 못 하고 있는데 뒤따라서 이제 이현제약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갈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네. 이현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조금 많이 올라놓은 게 있다 보니까 앞전에 이제 매물대가 쌓여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좀 끼가 있다 보니까 좀 오늘도 좀 세게 움직이는 그 아이진보다는 좀 세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모양은 굉장히 이쁘게 만들긴 했는데 일단 이제 매물대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상승을 하면 위에서 한번 터트려 놓고 가더라도 또 다시 갈 수도 있는 모습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내일 자리에서 갭으로 뜨면 좀 윗꼬리 맞을 자리 거든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니까 이 앞전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자리에 내일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27,000원대 권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만약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이제 내일 윗꼬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염두하고 차익 실현 좀 하실 차익 생각을 실현을. 하고선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올리패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오늘 상한가 갔다가 조금 풀리면서 마쳤어요. 네, 올리패스 같은 종목은
네, 항상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항상 보면 네, 공통점이 있나요? 네, 공통점이 항상 있죠. 뭐 급락하고 핫한 이제 종목. 네,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도죠. 크게 움직이는. 네, 회사도 이제 적자고 예, 한 지금 2,800억 정도 되는데 앞전에서 제목 급락한 괜찮아요. 크게 오르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급락한 패턴이 있고 이때 점화한가 갔어요. 점화한가. 아. 이 점화한가가 뭐 때문에 점화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네. 지금 이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떤 종목을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쪽 종목보다는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 이현제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이현제약을 좀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좀 가지고 계시면은 내일 고점을 이용해서 조금 일단 매도하는 게 좀 나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진 같은 경우는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니까 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시면 좀 나눠서라도 좀 차익 실현하면서 보자. 그 mRNA 관련주들 조금 전부터 이제 그 모더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아이진 같은 경우 먼저 움직였으니까 좀 종목별로 이것도 아까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뭐 그 대한과학처럼 좀 종목별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업종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현제약이 가고 아이진이 가고 뭐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이현제약은 가고 뭐 진원생명과학은 마이너스 크게 나고 뭐 그 아이진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2, 3% 정도로 끝나고 이럴 수 있는 패턴이거든요. 다 네. 제각각 움직일 수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좀 그런 이슈가 나와도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너무 그 이슈에 너무 따라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mRNA 관련주 중에서 이현제약이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먼저 움직인 아이진과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분들이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고 종목별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까지 깔끔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오늘 전문가님 노바백스 위탁 생산에선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네. 그 mRNA 관련주하고 네. 이 노바백스 이 관련된 종목하고 네. 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이슈 때문에 이제 조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은 그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제 언급을 드리는 네. 거거든요. 아무래도 백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테니까요. 네, 지금 그냥 시장의 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쪽에 좀 투자를 하고 미국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해주는 대신에 이제 그 한미 정상회의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거다. 어떤 그렇게 주고받고 어떤 딜을 할 거다. 이런 이제 소문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생산을 한다, 위탁 생산을 한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움직임을 보면 좀 뭔가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노바백스랑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캐몬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비임상 대행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좀 이제 분봉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좀 이렇게 분봉이 어떤 매집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이제 장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사들이고 누르고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뭔가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하락을 돌려놓고 지금 좀 약간 모양을 좀 만들고 있죠. 모양을 만들고 있고 마찬가지 비임상 대행을 하는 업체 중에 이제 셀트리온 회사 계열사인데 바이오톡스텍이죠. 바이오톡스텍. 네, 이 종목도 오늘 조금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어쨌든 크게 내리고 나서 이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든 뭐든 간에 어쨌든 매물의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캐몬이라는 종목을 따라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좀 신선하게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진 않아서 좀 약간 신선하긴 하고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나오면 좀 이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mRNA보다는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아니면 이 캐몬이나 아니면 바이오톡스텍 이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네. 일단 그 mRNA라는 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인데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마크로젠이라는 종목
뭐 실적이 좋고 이게 mRNA 유전자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어서 이 종목도 지금 약간 모양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이 회사 계열사 중에 이제 소마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소마젠도 이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좀 잡아놓고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 계속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들어놓고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옆으로 기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매집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그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다가 눌러놓고 지금 다시 약간 캐몬이랑 좀 비슷한 형태죠. 네, 캐몬하고 좀 패턴이 좀 비슷한데 캐몬이랑 패턴이 좀 어쨌든 간에 좀 비슷하게 여기 하락하다가 돌리는 어떤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mRNA 관련된 종목들 중에 막 급등하는 종목들 말고 유전자 치료제하고 연결해서 실적이 괜찮은 마크로젠이나 뭐 네. 캐몬, 바이오톡스텍 그리고 노바백스하고 같이 좀 연결해서 그런 종목들 쪽으로 조금 바이오도 그렇게 좀 선별해서 종목을 보고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셀트리온 이런 거를 잡기보다는 네, 좀 이런 이제 종목으로 보는 게 마무리해야 나을 될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오늘장 이슈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 네이처셀이 임상 3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네이처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일단은 그 조인트 스템이라는 그 퇴행성 관절염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죠. 네. 네. 그게 국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힘은 굉장히 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아마도 내일도 아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고 일단 뭐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네이처셀에 이제 그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보면 앞전의 고점은 그냥 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좀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여지는 조금 남겨져 있는데 일단 그 다음 구간대가 일단 15,850원의 전고점은 아마 내일 갭으로 넘을 것 같아요. 갭으로 넘을 것 같고 그 다음 구간대가 이제 17,000원 권역인데 이 앞전에 여기 크게 하락하기 전에 이 앞전에 이제 그 횡보했던 물량대죠. 17,000원 부근을 내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내일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뭐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조금 붙어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좀 하기 까다로운 종목이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구간에서 좀 상승이 나오면 그 상승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눌렸다가 또 다시 갈지 아니면은 이제 그게 또 한참 동안 쉴지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동안 밑에서 조금 고생하신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하고 옆으로 이렇게 긴 종목들이 올라올 때 조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거기서 조금 포트에서 좀 빠져나오는 또 그 빠져나오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계속 현금을 조금 필요로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한 9,300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신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약간 짧게 잡고 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급적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오려는 마인드로 좀 보시면서 일단 내일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 이후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저항권은 한 17,000대 원역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네이처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내일 흐름을 일단 잘 지켜보면서 보유자분들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하면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금요일 날에도 좀 강세를 보이다가 네. 윗꼬리를 맞고 이제 끝났었고요. 이제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좀 이제 뭐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맞고 끝났길래 계속 하락의 연장성산인가라고 지금 계속 봤는데 일단은
이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네트라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시스라는 종목 있죠. 로지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다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KCS 이게 지금 어떤 한 종목의 움직임이라면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KCS 이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다 비슷한 모양인데 약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것 같긴 해요. KCT도 조금 약간 먼저 돌리려고 하는 모습. 지금 KCT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K사인, 네, K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K사인, KCT 이 종목이 지금 일단 조금 눈에 띄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종목이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하고 좀 약간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뭐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합법적으로 어떤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그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까 언급을 드렸던 장 초반보다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좀 다시 눌리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천천히 눌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좀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의 이 비트코인과 그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 약간 그 디지털 화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앨런 머스크의 어떤 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 뭐를 한다든지 하면 또 이쪽 시장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언급을 드리려고 지금 디지털 화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K사인, KBT, KCT 두 회사만 좀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한네트, 로지시스, KCS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약간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려고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반면에 이 대척점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중에서는 K사인과 KCT가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